아주 빠르게 아주 재밌게 또 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라고 만든 차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라면 어떤 차가 있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중에서도 바로 이 E300인데요. 신형 E클래스 갖고 오라니까요? 둘이 되게 이게 비슷하네? 그런가요? 아, 되게 비슷하네.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이제는 네.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사급. 이니까 이사급. 이사급의 이. 회장님급은 아니고. 오우.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신세대들은 그 소리가 싫을 수도 있어. 그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앴을 거야.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억지로 제가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살렸어요. 어떻게 살아났지? 마지막에. 여기서도 뱅지가 그래서 32초 6이야. 그러니까 구형에 비해서 느리네요. 지금 어지간하면 구형보다 느리네요. 그러네요. 자, 출발하죠. 오, 이거 잘. 오. 8.1초. 8초 0. RPM을 조금 더 띄워서 출발하니까 조금 더 속도가 더 빨리 나오네요. V 클래스의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V6 3.0 리터 엔진이 가진 그런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특성을 이 차에 잘 걸맞게 다시 튜닝을 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질감, 정말 운전자가 내가 지금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때로는 또 스포티하게 달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몸소 느껴질 만큼 아주 훌륭한 그런 주행 감각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차체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정숙할 뿐더러 굉장히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자동차,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카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 완전히 풀체인지돼서 완전히 다른 차로 거듭난 새로운 E클래스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완전히 다른 세계의 차로 건너온 것 같아요. 한 갑자기 10년 정도 점프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미래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S클래스 타는 사람이 뭔가 화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S클래스 어떻게 팔라고 이러지? 다 팔았다 이건가요? 아무튼 S클래스 오너들이 화낼 만한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무려 인디비주얼,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까지 5개의 모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모드로 세팅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얼마나 더 RPM을 높게 사용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엔진을 돌리느냐, 파워트레인, 핸들 감각만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2300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옵션으로 그런 가변 댐퍼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변 댐퍼를 이 2300에는 세팅을 해놓지 않고 있네요. 오, 정말 빠르게 회두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앞에 지금 차 한 대가 멈춰서 있으니까 그 차가 너무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렇게 삑삑 소리를 내면서 차가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핸들을 돌릴 때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전에 이 클래스가 가졌던 그런 어떤 진중함이라든지 어떤 점잖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많이 줄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발랄하게 움직이는, 더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이 차의 어떤 주행 특성이니까요.
그래픽이 정말 다양한 그래픽이 나오고 있어요. 핸들을 돌렸을 때 몇 도나 도는가, 그리고 G포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게 얼마나 브레이크가 밟히는가를 여기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세워져야 100%를 밟을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려고 할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밟아야, 브레이크 페달이 정말 부러지나 보다 하고 생각될 정도로 세게 밟아야지 차가 최고 성능을 발휘하면서 섭니다. 이걸 보면서 연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야, 진짜 놀라운데요. 기어 시프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정말 놀라운 정도의 속도로 기어가 변속이 됩니다. 이거 진짜 다이나믹해. 이 변속기가 아주 묘한 느낌이 드네요. 변속기가 정말 빨라요. 자동 변속기가 변속할 때 살짝의 텀이 있잖아요. 웅 하는 요 텀이 아주 짧아져 버리니까 웅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해버리니까 그 변속대는 이렇게 변속되니까 굉장히 그 실제보다 더욱더 다이나믹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운전자의 어떤 즐거움이니까요. 그런 즐거움을 최대한 강조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가속을 해보죠. 네, 가속되는 느낌은 꽤 발랄한데 8.2초 뿅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뿅 튀어나가는 느낌하고 실제 주행의 그 결과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는 구형 E클래스가 조금 더 빠릅니다. 좀 더 빨라요. 지금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는데요. 차선 이탈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지금 차선을 이탈하고 있어 라는 걸 경고를 효과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르게끔 말이죠.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한번 시켜보죠. 크루즈 컨트롤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왼쪽에 있는 막대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막대기를 당겨서 시속 100km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달리고 있는 건 시속 몇 킬로고 앞차가 달리고 있는 속도는 몇 킬로다 이런 것까지 보여줘요. 앞차가 달리고 있는 속도가 지금 시속 그런 속도로 달리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세팅한 거, 앞차가 달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래프고, 앞차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크루즈 컨트롤은 그런 경우에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로 꽤 많은 거리를 가도 어지간하면 이 운전대를 자기가 스스로 돌려서 전진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그리고 가속할 때 절대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황에선 급격한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거죠. 크루즈 컨트롤과 이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이런 기능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도로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게 될 것 같네요. 저는 후륜구동은 아니고 사륜구동인데요. 그 사륜구동이면 겨울철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겨울철보다는 일반 도로에서 코너링 할 때 어떤 좀 안정된 그런 거동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앞바퀴를 더 당겨주면서 차가 스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험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륜구동에 들인 돈이 결코 아깝지 않겠죠. 내비게이션은 지금 돌려서 이렇게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고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메르세데스를 타면서 항상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죠. 예전엔 리모컨을 이용했어요. 핸들 리모컨을 따로 줘서 그 리모컨에 그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너무 입력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 가자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출발한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죠. 불과 5년 전 정도 됩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내비게이션은 진짜 일취월장했고 정말 좋고 정말 인터페이스도 잘 됐고 DB도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거나 뭔가 소비자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이 화면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쪽은 계기판, 이쪽은 내비게이션,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종하는데 그걸 이 다이얼 하나로 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이스틱이 여기에 핸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왼쪽을 조작하면 이 왼쪽에 있는
조작 버튼을 조작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을 조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모니터에 각각의 조이스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사실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복잡한 그 내비게이션과 이런 복잡한 메뉴들을 그런 대로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운전자 입장에선 말이죠.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요거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차들 희한하게 통풍 시트를 이렇게 안 만들어줘요. 통풍 시트가 여기 없습니다. 조수석의 열선을 여기서 켤 수가 있네요. 조수석의 이 세팅이 이 R자를 누르고 나면 오른쪽 조수석에 있는 세팅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뒤로 한번 누워볼까?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쁜이 의자 한번 눕혀줘 볼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대신 눕혀줄 수가 있고요. 뭐 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자를 눕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되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피곤할까봐 뭐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자율주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는 자율주차 기능이 있죠. 자율주차 기능이 있는데 자율주차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라운드 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다른 카메라로 작동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쪽은 그늘이지고 한쪽은 밝잖아요. 그런데도 그 밝기를 또 잘 맞추고 있어요. 진짜 하나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위성에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P자를 눌러서 여기에 주차 공간이 있는가? 주차 공간이 있다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주차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좁거든요. 정말 주차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주차! 브레이크 준비 요망이라고 돼 있지 브레이크를 밟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박지 않아요. 결코 박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네,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결코 부딪히지 않아요. 이걸 부딪히게 하려면 운전자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야, 정말 타이트한 공간에 세웠어요. 사실 이 차를 보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차 공간으로 했던 건 여기에요. 요걸 기준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좁은 타이트한 공간에서 주차를 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거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한 번에 어떻게 쏙 들어왔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주차하는 거 저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평행하게 딱 맞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운전 잘하네요. 네, 사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온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좁은 공간에 들어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갈 때 또 고생해요. 나가다 긁거든요. 많은 분들 나가다 긁은 경험 없으세요? 초보 운전일 때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가 엊그저께 제 차를 몰고 나가다가 주차장 기둥에 박았어요. 참, 이 클래스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출차 버튼을 누릅니다. 후진 기어로 변속하세요. 후진 기어를 넣는다고 해서 뒤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후진으로 가고 또 자기가 전진 기어를 알아서 넣고서 전진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좁아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종료됐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굉장히 우아하죠. 이그제큐티브라는 이 차의 어떤 특성은 때로는 슈퍼드리븐으로 때로는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게 바로 이 차의 어떤 포지션인데요. 그런 포지션에 맞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60km로 달려야 됩니다. 이 안에선 60km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60km가 해제가 되죠. 오, 이 클래스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 클래스가 이게 4기통 이 클래스는 사실 터보 차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터보 차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차로 바뀌었네요. 세단이 이렇게까지 좋기는 사실 어려운데 아주 좋은 세단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달려주면 좋을 텐데 안전 위주의 세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170km, 170km, 180km, 예, 180km 정도까지 나오고 있네요. 어이구. 이게 이 코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코너를 틀 때 어느 정도 그 코너 안쪽으로 말리느냐 이런 게 이제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이 메르세데스는 약간 세팅이 독특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코너를 돌 때 약간 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말리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캐스터가 좀 크게 잡혀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브레이크 핸들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잘 이용한다면 코너에서도 재밌게 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300이라는 게 사실 최고의 자동차는 아니죠. 제일 보편적으로 타는 메르세데스인데요. 보편적으로 타는 메르세데스가 이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재밌게 또 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라고 만든 차는 아니에요. 정숙하라고 만든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도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란 얘기입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신형 모델 4기통 휘발유 터보 엔진입니다. 240마력을 조금 넘기는 출력을 내고 있는 차인데요. 출력이나 토크 면에서는 기존의 E300 V6 엔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유닛이죠. 게다가 경쾌해진 회주성은 덤입니다. 물론 이 차가 트랙데이용으로 탈 만한 그런 차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구형 대비 움직임이 좋아졌는지를 알아보기에 이만한 장소도 없죠. 새롭게 올라간 9G 트로닉의 성능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구단 미션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일단 업시프트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포매틱이 일단 확실하게 이 코너 탈출할 때 트랙션을 분배를 잘 해주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회전 한계는 약 6200rp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변속기는 엔진 회전계를 레드존까지 충분히 잘 활용하고 레드존을 치자마자 바로 아주 빠른 속도로 업시프트를 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40마력 아주 화끈한 출력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벤츠가 언제나 이 출력을 한 번에 확 즉각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민첩한 그런 어떤 엑셀의 응답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달리는 그런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 언더스티어 성향은 저 짐카나 할 때도 나타나긴 했었지만, 지금 이 차량은 포매틱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쪽엔 245, 그리고 뒤쪽에는 훨씬 더 그립이 좋은 275 타이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헤어핀에서 정말 그냥 완전히 스로틀을 열고 가속을 밟아도 생각만큼 바깥쪽으로 많이 부풀어 나지는 않고요. 그 짐카나의 짧은 턴에서만큼처럼 ESP가 바쁘게 개입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운전자와 이 페이스를 맞추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ESP가 살짝살짝 개입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안쪽에 연석을 이렇게 탔을 때에도 굉장히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차는 아니네요. 몇 바퀴 돌면 재미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트랙을 타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롤도 있고 하중 이동량도 많지만 운전자한테 컨트롤을 계속 어느 정도 주는 그런 범위 안에서의 아주 좀 부드러운 그런 하중 이동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차량이 약간 좀 둔하다라고 느껴지거나 트랙 주행에는 영 못 쓰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밤중에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앞에 팀이 워낙이 톱기어가 일을 너무 늦게 해주셔서. 거기도 워낙
촬영하는데 욕심을 많이 부리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토끼어가 워낙에 예술성이 좋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이런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야, 차가 가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아까 2300 구형하고 지금 비교해서 타고 있는데 2300 구형은 좀 더 젠틀한 느낌인데 얘는 되게 일단 회두성이 가벼워요, 확실히. 어, 확실히 가벼워요. 뭐 사기통으로 가면서 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차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체 감각이란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앞머리는 굉장히 산뜻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C클래스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 왜 자꾸 시그널스래. 오, 시그널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탈 때는 얘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계속 잡던데 지금 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풀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 되게 희한하다. 왜 이렇게 풀어주지? 이 클래스가 이러라고 만든 차가 아닌데. 맞아요. 네. 사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런 트랙에 와서 아마 주행하는 거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 와서 못 달리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어지간한 스포츠카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트랙에서 탈 때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차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주 다이내믹하게 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차.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막상 타보면 그런 차는 아니라는 거죠. 왜지? 놀랬어요.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얘는? 방금 벨트가 이렇게 딱 당겨졌잖아요. 벨트가 당겨지는 동시에 왜 뮤트가 풀려? 지금 긴급 상황이다 이러면 라디오를 들어야 된다 이건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선 안전벨트를 조이고 그리고 라디오를 틀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기절했을 때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지 기절해서 깨어날 거 아닌가 봐.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야. 아까 그 정도 상황이면 얘는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고 사고 나겠다. 씨, 깜짝 놀랐네. 미르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어두워질 때 달리니까. 우리 인제 24시를 한번 하죠. 그렇죠.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인제 24시. 24시간을 여기서 계속 도는 거야. 지금 야간 레이스를 위해서 이렇게 노면에 형광을 붙여놓은 거죠? 맞아요. 얼마 전에 CJ 그 나이트 레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해놨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줄 알았어요. 야, 되게 좋다. 멋지네. 밤에 하는 건 더욱 멋지네요. 그치? 도대체 이 클래스를 갖고 이렇게 탄다는 건 말도 안 돼, 사실. 아마 이번에 제대로 레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 그쵸. 잘하네요. 좀만 더 하면 나만큼 하겠는데?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정도 한쪽 눈 감고도 해야죠. 진짜. 저희가 이렇게 차를 좀 험하게 탔는데요. 험하게 타보고 레이스 서킷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뭐 그렇게 좀 짓궂게 이렇게 차를 다뤄봤는데 그런데도 묵묵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그때만
지금까지 두 차를 비교해서 타봤잖아요. 네. 진짜 근데 처음에 C클래스 같다 그래서 아이 그럴 리가 있어 했는데 정말 달리는 느낌은 C클래스더라고요. 좋은 C 의미의 클래스였어요. C클래스였죠. 네. 네. 많이 발랄하고 아주 네. 다이내믹하고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E클래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이번 변화를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가는 사람은 이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둘 다 굉장히 좋은 자동차였던 것 같고 네. 이게 메르세데스의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네요. 그 이 구형 E클래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지금 이제 신형이 나왔다고 약간 속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충분히 이 메르세데스의 어떤 자부심 명품이에요. 잘 느끼시고 좋은 차다라고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네. 명품으로 잘 만들어진 차. 네. 그때 당시에 그 캐릭터로서는 놔두고 타도 뭐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한정 기자였고요. 강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한 자동차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브랜드만큼 운전자들을 흥분시키는 브랜드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가방이라도 들고 타면은 이렇게 뚝 던져놓을 곳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분위기 좋다. 박스터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박스터는 손수동 튜닝이 돼 있다고. 이렇게 오늘 만나보는 차는 포르쉐 카레라 4였습니다.